안녕하세요 여러분. 3학년 2학기 국어 1단원 작품을 보고 느낌을 나누어요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에는요 이야기 극장 만들기 활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국어 교과서 62쪽에서부터 65쪽입니다. 여러분은 그럼 국어책 62쪽을 펴주세요. 자, 여러분 기억에 남는 이야기 속 등장인물과 장면이 있나요? 자,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다라면 그 이야기 속 등장인물과 장면을 한번 말해보세요. 선생님은 예시로 이 작품을 골라왔는데요. 여러분 이거 무슨 이야기일까요? 흥부놀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흥부놀부 이야기 속에서 기억에 남는 등장인물 같이 볼게요. 기억에 남는 이야기 속 등장인물은 흥부놀부 이야기의 흥부입니다. 왜 기억에 남냐라고 하면 박에서 금은보화가 나오자 흥부가 덩실덩실 춤을 추는 장면이 기억에 남습니다. 라고 예시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진짜로 박을 이렇게 잘라보니 그 안에 화려한 금은보화가 가득하죠?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이 있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자, 여러분이 생각한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궁금하네요. 그럼 계속해서 오늘 공부할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이야기 극장을 만들 수 있다 입니다. 자, 교과서 62쪽입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는 친구들과 함께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원격 수업 중이라 친구와 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번 활동은 가족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있다라면 꼭 한번 같이 해보세요. 이야기 극장 놀이는 혼자 하기는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 먼저 가족과 이야기 극장 놀이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이야기 극장 놀이로 표현하고 싶은 작품을 떠올려 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62쪽에 보면 지금 표현하고 싶은 작품이라고 해서 3가지 예시가 들어가 있네요. 자, 첫 번째 강아지똥, 그 다음 훨훨 간다, 그 다음 의좋은 형제. 자, 여러분 이 3가지 이야기 다 아나요? 자, 훨훨 간다 같은 경우에는 우리 2학년 교과서에서도 나왔었으니까 2학년 때 배웠던 이야기예요. 또 여러분이 표현하고 싶은 작품이 있다라면 한번 빈칸에다가 영상을 멈추고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 적어 보았나요? 선생님은 예시로 이 2작품을 골라왔습니다. 자, 첫 번째는 팥죽 할멈과 호랑이. 여러분 이야기 아나요? 호랑이가 할머니한테 팥죽 좀 달라고 했다가 할머니가 잡아먹힐 수도 있다라는 위험이 있어서 여러 친구들이 할머니가 호랑이를 무찌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이야기였죠. 이것도 2학년 교과서에서 나왔었는데 기억이 나나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은 거인 부벨라와 지렁이 친구. 이 이야기는 우리 이번 단원에서 같이 배웠던 이야기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일지 이야기 내용은 다 기억이 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내가 표현하고 싶은 작품을 적어보면 좋고요. 그럼 이 중에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작품을 62쪽 아래에 우리 모듬에서 고른 작품 제목에다가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의좋은 형제를 예시로 해서 동그라미를 쳐보았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공부해 볼게요. 자, 62쪽 아래입니다. 보기와 같이 어떤 장면을 표현할지 정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표현할 장면, 2 형제가 서로 볕단을 옮겨 놓다가 마주치는 장면이라고 했는데, 자, 이런 식으로 내가 고른 이야기에서 표현하고 싶은 장면을 여기에다가 적어주면 됩니다.
자, 선생님도 의좋은 형제라고 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두 형제가 사이좋게 농사를 하는 장면. 자, 여러분 영상을 잠시 멈추고 여러분이 가족과 함께 표현하고 싶은 장면을 한번 적어 보세요. 예, 적어 보았나요? 그렇다면 우리 63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3쪽에서는요, 어떤 역할을 할지 가족과 함께 의논하여 정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이 정한 작품에서 등장인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등장인물에서 어떤 가족이 무슨 역할을 할지 의논해서 정해보면 되겠습니다. 그 교과서에서 보면 나는 해설 역할을 하고 싶어. 나는 형 역할을 하고 싶어. 나는 아우 역할을 하면 좋겠어. 이웃사람 역할도 필요하겠어 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족 수에 따라서 적절하게 역할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활동을 하기가 어렵다는 친구들은 63쪽 아래에 보면 의좋은 형제를 가지고 대사가 적혀 있는 대본, 간단한 대본이 나오는데요. 예, 바로 이 대본이죠. 이 대본을 가족과 함께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활동에서 중요한 것은 대본의 내용이 아니라 바로 이 대본을 연기할 때 인물의 표정, 몸짓, 말투를 생각하면서 주고받는 말을 해보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거기 보면 붙임 2의 쓰기 자료를 활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지요. 예, 우리 국어교과서 뒤쪽에 봐보면 붙임 2가 있어요. 이 붙임 2 자료에 지금 국어교과서 63쪽에 있는 것처럼 내가 고른 이야기를 가족과 함께 어떻게 말로 주고받으면 좋을지를 한번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을 잠시 멈추고 한번 적어보세요. 예, 여러분 적어 보았나요? 혹시 이렇게 내가 고른 이야기를 가지고 주고받는 말을 쓰는 것이 어려운 친구가 있다라면 63쪽 요 대본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장 넘겨서 64쪽으로 가볼게요. 네, 64쪽에 가보면 이제 실제 이야기 극장 놀이를 해보면 됩니다. 자,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1번. 가족과 함께 준비한 이야기를 알맞은 표정, 몸짓, 말투로 표현을 해봅니다. 2번. 한 사람은 해설자가 되어 어떤 장면인지 설명을 해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해설자가 있어서 장면을 설명해주면 더욱 좋겠지요.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번. 가족의 표정, 몸짓, 말투에 주의하며 이야기 극장을 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참여하는 가족들 외에 또 다른 가족이 있다라면 가족들이 하는 공연 모습을 한번 이렇게 봐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는 그냥 봐주는 게 아니라요. 가족들이 연기를 할 때 표정이나 몸짓, 말투를 잘 살리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서 보는 것이 좋겠죠. 자, 그리고 가족이 이렇게 관람할 수 있는 가족까지 없다라면 우리가 연기를 하면서 가족 간의 표정, 몸짓, 말투를 신경 써가면서 꼭 좀 연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잠시 영상을 멈추고 가족과 함께 대본을 가지고 이야기 극장을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 이야기 극장 놀이를 해보았나요? 그럼 계속해서 63쪽, 64쪽, 예, 3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할을 잘 표현한 가족을 칭찬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예시 자료를 보여줄게요. 교과서에는 뭐 최수혁이라고 해서 친구 이름을 적었는데 우리는 가족과 함께 쓰니까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자, 해설자 역할을 맡았다. 자, 잘한 점,
이야기를 알기 쉽고 재미있게 해설해 주었다. 자, 어머니. 자, 의좋은 형제에서 형 역할을 맡았었다. 자, 인물의 말을 정확하게 잘 말하였다 라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나. 자, 의좋은 형제의 아우 역할을 맡았는데 상황에 잘 어울리는 표정, 몸짓, 말투로 표현했다. 자,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잠시 영상을 멈추고 우리 가족과 함께 이야기극장 놀이를 했을 때 어떤 점들을 잘했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예, 여러분 잘 적어보았나요? 그럼 계속해서 65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65쪽입니다. 자, 되돌아보기인데요. 작품을 감상할 때 자신의 태도를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매우 그렇다할 경우에는 여기 있는 동그라미 3개를 모두 색칠해 주면 되고요. 그렇다 할 때는 2개만, 그리고 좀 더 노력해야 한다라면 하나만 색칠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4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볼게요. 자, 작품에 나오는 인물의 표정, 몸짓, 말투를 이해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요? 자, 두 번째, 인물의 표정, 몸짓, 말투가 작품의 상황에 알맞은지 살필 수 있다. 세 번째, 인물의 표정, 몸짓, 말투에서 인물의 마음을 잘 짐작할 수 있다. 마지막, 인물의 표정, 몸짓, 말투에서 작품의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예, 여러분 색칠해 보았나요? 선생님 마음 같아선 여러분이 이 모든 거를 좀 골고루 다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그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생활 속으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단어에서 배운 내용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 동그라미 2개에는 내용이 적혀 있고 마지막 동그라미에는 빈칸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예시 자료를 보여줄게요. 자, 첫 번째는 가족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을 때 적절한 표정, 몸짓, 말투로 말할 거야. 그렇죠. 우리 가족에게 고마움을 전할 때도 말만 그렇게 고맙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표정이나 몸짓, 말투로도 적절하게 하면 참 좋을 거예요. 그래야 내가 가족에게 느끼는 고마움이 다른 가족들에게 잘 전달이 될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 재미있게 본 만화 영화를 실감나는 표정과 몸짓으로 친구에게 소개할 거야 라고 되어 있네요. 예, 원격 수업이 끝난 다음에 한번 친구에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네요. 아니면 혹시 친구하고 많이 친하다 하는 경우에는 영상통화 같은 것도 요즘 되니까 그런 걸 활용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 선생님이 적은 것은 인물이 어떤 표정과 몸짓으로 말할지 생각하며 책을 읽어보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책을 읽을 때 그동안은 어떻게 읽었나요? 자, 이번에 1단원을 배우면서 우리가 인물의 표정, 몸짓, 말투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봤으니까요. 지금부터는 책을 읽을 때에도 등장인물의 표정이나 몸짓, 말투도 한번씩 상상해 보면서 책을 읽으면 더욱 흥미롭고 실감나게 책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공부하는 데 도움을 준 자료이고요. 여러분, 이것으로 3학년 2학기 국어 1단원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했어요.